오늘장 레이히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크리스마스 이후에 금요일 한산한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키워드들이 오늘 있습니다. 중점으로 두고 조금 더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큰 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 마을의 산타가 조금 늦게 오신 건지 오늘 슈퍼사이클 2027년까지 이어진다라는 한 외국계 증권사의 호평, 그러면서 삼성전자 16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투톱의 랠리가 눈에 띕니다. 이 부분 먼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성훈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죠. 오늘만큼은 삼성전자를 둘러싼 강한 흐름이 시장의 키포인트인가요? 이제 삼성전자 이전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 영역에 진입하셨을 겁니다. 오늘장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로 금요일장에서 오른다라는 특이점, 핵심 어디에 대표님 두고 계실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당연히 환율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반도체의 이제 투심을 좀 자극했던 그동안의 요인들이, 이 하락 요인들이 좀 사라진 게 이 위안화 강세가 일단 달러당 추가 이하로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외국인들의 4일 연속 코스피 순매수 유입을 좀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좀 많이 노력했던 정부에서 이제 개입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중국에서 풀어나가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1,400원, 이 달러당 1,400원 이하까지도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는 사실 이번에 투경 이슈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쪽으로 매기가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엔비디아발 그룹 투자가 또 하나의 또 핵심 포인트로 작용을 한 것이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GPU 이 독자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중소형주 가운데에서 이제 AI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의 또 강세를 또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관건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잠정실 발표 전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이런 신고가 이슈는 저는 계속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11만 원 돌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지금 60만 원대를 이제 터치를 했거든요. 내년 정도에 본다면 삼성전자가 이 노무라에서 130조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네. 그러면 분기당 30조 이상의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목표가였던 지금 16만 원 목표가 TP가 나오고 있는데 좀 단기간에 달성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은 마이크론 효과와 더불어서 거기에 또 주인공이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만으로도 수익률에 대한 목표 수익률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격하게 이틀 연속 수요일장과 금요일장 보면은 각각 20원 전후로의 환율이 뚝뚝 떨어져서 현재는 1,430원대잖아요. 현재 1,450원 아래 정도에서만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삼성전자 뭐 정말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자리에서 들어간다고 해도 단기간에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은 기대할 만하다고 말할 수까지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도 어찌 보면은 소부장 쪽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목표 TP 근처에서도 지금 가격대에서도 약 30%대의 수익률이 달성 가능한 지금 TP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많이 움직였던 종목 가운데서 장비주 쪽에서는 원익 IPS라든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탑라인, 그리고 SK하이닉스 진영에서 탑라인이 한미반도체인데, 장비주 중심으로 이렇게 파생돼서도 저는 수익률 달성에는 최적화가 돼 있기도 하지만, 원체 이제 모멘텀 장세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신경망 구조에서 노타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AD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밸류체인 라인들도 저희는 충분히 다음 주에서도 이런 수급적인 요인으로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 쪽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본다면 중소형주 라인 쪽에서도 수익률 달성이 좀 최적화될 수 있는 지금의 시장 모멘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 사실 한산에서 이때는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엔 조금 다를 수 있다. 반도체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삼성전자발 이슈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 그러면은 앞서서도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삼성전자의 시스템 경쟁력 확대 이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보고자 합니다. 자체 GPU 제작에 착수했다라는 이 부분으로 삼성전자의 상단은 얼마만큼 올라가는 건지, 그리고 소부장단에서 삼성전자 향 디자인하우스의 메리트는 얼만큼 올라가는 건지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물론 환율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4%, 5% 가까운 시세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이제 AMD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GPU를 개발을 하다가 이제 독자적인 아키텍처를 보유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파급력과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굉장히 물량을 많은 기업들이 맡길 수 있는 유인의 효과가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파운드리 쪽, 그래서 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봤을 때 비메모리 사업부는 항상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는 개선되는 효과와 이제는 좀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5% 가까운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보면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거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뒤를 따라서 가온칩스도 오늘 10%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 언급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디자인하우스, 삼성전자향 디자인하우스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61선 저항 돌파를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린 상승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상향 기조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장주는 AD 테크놀로지로 보시고 후발주의 성격으로 가온칩스를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는 가격 라인이 54,000원 정도의 구간인데 54,000원 구간 돌파 시에는 다시 한번 6만 원 이상의 가격 라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인트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향으로만 봐야 되는 건지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너무 TSMC 쪽이라서 보면 안 되는지 이걸 조금 좁혀주세요. 삼성전자 향으로만 계속해서 파급 효과, 낙수 효과를 보시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에이직 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디자인 하우스 전반으로의 투자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예전에 에이직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에이징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좀 강한 시세를 이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메인의 재료 자체가 시장에선 삼성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을 압축시킨다라고 했을 땐 에이징랜드는 후발주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시장에서의 분위기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거래량과 추세로 봤을 때 에이징랜드는 아쉽지만 좀 아쉬운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투톱으로 좀 정리를 해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온칩스까지만 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 위주로 이야기를 저희는 쭉 풀어가 봤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성훈 대표님, SK 하이닉스 아직까지 투경 풀리지 않은 자리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SK 스퀘어를 당분간 봐야 되는 건지, 그런데 오전 대비로 봤을 때는 스퀘어의 탄력도 약간은 조금 약화된 모습이거든요. 투경 풀린 SK 중심으로만 지금은 봐야 되는 건지, 하이닉스발 모멘텀에 대한 단기적 대응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대표님 맞을까요? 지금은 사실 빈자리를 그냥 SK 스퀘어가 채워줬다고 보시면 되고 SK 스퀘어가 24일 날 투경이 해제가 됐거든요. 네. 24일 날 투경 해제 풀리면서 한 뭐 지금 4%대의 반등을 보여줬는데 뭐 이 정도 권에서 SK 스퀘어는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주인공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지분 20% 보유라는 것이 메리트로 부각이 됐지만 그동안의 SK 스퀘어를 보면
바닥권에서 막 7배, 8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SK스퀘어를 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부담감은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정도 보면은 SK하이닉스 이제 투경이 풀릴 만한 그런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대형 조단에서 시가총액이 무려 SK하이닉스가 코스피 2위권인데 이것을 투경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그것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한 이슈가 계속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 투심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오른 것은 실적에 대한 시그널, 이제 뭐 시계열이잖아요. 먼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기대감이 크기 네. 때문에 그 다음 주자로서 더 크게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리 좀 담아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60만 원도 저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보면 진입을 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TP 80만 원이면 벌써 수익률이 40에서 50%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본다면 60만 원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멀리 넓게 보자라는 아이디어까지 함께 공유해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다음 주의 행보도 저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가 오늘 가깝기 때문에 이 키워드 먼저 봤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시장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자율주행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의 온기 역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CES 1월 6일 좀 임박해 오고 있죠. 이재은 대표님, 자율주행차 관련주 지금 화면에 시세에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연속성 아쉬운 요즘이긴 한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워낙 강하고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라닉스, MC넥스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이 추세 지금도 활용 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율주행은 삼성전자가 이제 대규모 M&A 소식을 또 가지고 왔잖아요. 그와 관련된 회사 인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결국에는 자율주행 쪽을,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가 됐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뒤처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업부를 접거나 우리가 좀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더 아낌없는 지원 쪽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중간에는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격차가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은 좀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이제는 그 힘든 부분들을 쇄신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 요인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많기는 했지만 일단 대기업들이 방향성 자체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잡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압축해서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을 여전히 보는 게 가장 네. 맞지 않을까. 사업 방향성의 끝단에는 결국에는 그쪽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늘 MC넥스가 새롭게 또 관련된 기업으로 편입이 됐는데 라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신 인프라 관련돼서 결국 또 자율주행에서 통신 인프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모트렉스라든지 기존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움직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파이와 수급을 가져가는 그 분들이 더 커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변동성은 계속해서 유발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자율주행 이번 상승이 끝났어라고 보기보다는 한번 수급이 또 들어왔다가 한번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장기 테마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동성도 활용할 만하다라는 조언 주신 겁니다. 그럼 김성원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자율주행 키워드 가진 종목들의 힘이 갈수록 확장되고 강해지고 있거든요. 대표님, 이쪽에 계속 공략 포인트를 가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희 헤드라인도 그렇고 가장 큰 뉴스가 현대차 그룹 쪽에서 CES발 모멘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대차 그룹의 색채가 묻은 쪽으로 지금 공략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맞을까요? 선택지를 좀 드릴게요. 어느 쪽 택하실까요? 현대차 쪽의 그룹주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기술력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의 FSD는 지금 레벨 4에서 5까지 넘어가는 구간이고 현대차는 지금 레벨 2 플러스 그러니까 3까지도 도달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본다면 모멘텀은 당연히 현대차 그룹일 건데 테슬라향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피런티어라든가 오늘 피런티어가 조금
조정을 일부 보였습니다만은 그동안의 반등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보이고 있어서 사실 테슬라 향해서 프론티어를 제외하고는 몇 종목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지지난주부터 FSD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 도입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뒤늦게 뒤늦게 이제 반등을 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종목은 우리가 자율주행 이 테마 안에서 키 맞추기에 대한 성격으로만 우리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으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오토웨버를 지금 28만 7천 원대에서는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현대무벡스라든가 슈어소프트웨어가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으로서는 현대오토웨버가 30만 원대 돌파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은 보일 텐데 이 SDV에서는 핵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은 현대차 가운데에서는 집중적인 투자의 모멘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현대오토웨버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현대오토웨버하고 슈어소프트테크가 원래는 이제 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제 착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슈어소프트웨어가 오늘 굉장히 강한 반면에 오토웨버가 쉬는 상황인데 지금은 중소형주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점으로 해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앞서서 현대오토웨버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0만 원대 저항에 부딪힌 구간 가파르게 단기간 올라왔지만 소프트웨어 쪽을 본다면 현대오토웨버라고 찝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김성훈 대표님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이 같이 최근에는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로봇 쪽의 모멘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한번 질문을 연결해 드려볼게요.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만 앞서서는 포인트를 맞춰봤는데 LG전자 쪽에서도 홈로봇 첫 선을 보인다고 하고 두산 쪽에서도 스캔앤고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보시면 감속기 쪽에 대한 강력한 힘은 확인이 되거든요. 로봇 관련주와 계속 자율주행이 같이 갑니다. 이럴 때 로봇에 관한 포인트는 CS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전자가 어제 LG 클로이드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LG를 그래서 못 넣었어요. 그래서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LG는 지금 로보티즈나 로보로보 이렇게 좀 중소형주 단에서 워낙 수급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LG전자까지 가기에는 힘에 좀 붙이는 모습인데 사실 티저 영상 공개하고 나서 CES에서 LG전자가 차량용 인터페이스 이제 신규로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쪽에서는 지금 뭐 일단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못 가는 상황이고 로봇 쪽에서는 이번 주에 아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를 또 연출을 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지만 삼성전자의 이런 그 관련된 일단 밸류체인에 있어서 내년 정도 3월에 그러니까 CES는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밸류체인들 뭐 SPG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3월 31일 날 신사옥이 이제 그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체 공장 원래는 다 외주를 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체 공장이 이제 추진이 되면서 거기에서 저는 이미 발주가 됐다고 보는 상황이고 관련된 섹터 쪽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SPG라든가 뭐 SB비테코, 이렌시스 등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향 밸류체인을 보는 것이 CES를 넘어서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포지션을 짰을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에서 레인보우향 밸류체인을 보는 것이 수익률만으로는 굉장히 3월달까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힘이 없을 때부터 관련된 모멘텀 주시해 보셨는데요. 3월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챙겨주셨습니다. 로봇 이야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저희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특징적인 부분도 조명을 해봐야겠습니다. 알테오젠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오늘 옵션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 큰 드라이브로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지은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옵션 계약 이 무게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알테오젠발 영향력이 너무 낮다? 본계약이 아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것 같은데 빨간불의 제한적인 핵심 요인 대표님 일단 뭘로 봐야 될까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아닐까라고 그게 가장 생각을 크다.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미 매력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기존에 오고 가던 계약, 그러니까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해서 2가지 정도 애로에 대한 알테오젠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신규 계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독일 이슈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소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좀 나아간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은 알테오젠이 예전에는 제약바이오 하면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강하게 갔지만 그 외에 요즘에 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또 신규 상장한 뭐 에임드 바이오, 알지노믹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선택지가 다양해졌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부분들이 수급에 대한 좀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알테오젠 최근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봉과 월봉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으로 좀 유효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좀 노이즈가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다른 제약바이오에 대한 선택지들이 좀 많아짐에 있어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이슈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도세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김성훈 대표님께도 같은 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양도세 회피 물량 사실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가 오히려 마감 임박해 오는 이 순간의 수급적인 변동성이 모멘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표님 기회로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내년도 양도세 기준이 이제 올해잖아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비중을 많이 실었던 것은 바이오 쪽에 이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만 보더라도 뭐 엠드바이오 비롯해서 오후장 들어서 제가 여기 이제 머니툴에 도착하자마자 시세를 봤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반등을 막 해주는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서 많이 생겨났다는 게 사실 양도세 대주주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원래 10월 달부터도 많이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그래서 오늘만 보고 나서는 그 이슈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원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너무 많이 수급이 쏠리는 상황에서 바이오 쪽도 모멘텀이 많은데 이렇게 낙차가 있었을 때는 반대급부로 저가 매수 세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은 되게 강력할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서 바이오주든 조종시마다 참석에서 임상 결과가 좋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알테오젠은 좀 제외해놓고 보자,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강해지는 수급 방향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동안 조금 주춤했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봐야 될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오늘 강합니다. 이 점 하나 더 체크해 볼 시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8% 이상 오름세입니다. 김성훈 대표님, 4거래일 정도는 잠잠했다가 에피스홀딩스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듭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의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랠리의 초입인지 현구간의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만료가 거의 진행되는 이 제약 그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수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상장 이후에도 수급적인 역할로도 우리가 이 포지션 봤을 때는 낙폭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내면서 75만 원대 신고가 냈다가 최근엔 주춤했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확률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보니까는 바이오시밀러만이 아니고 지금은 신약 개발 모멘텀까지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모멘텀을 많이 탑재한 지금 ADC 항암제까지 개발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ADC 그리고 이제 이 RNA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까지 모든 것을 탑재한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종목은 당연히 에피스홀딩스를 중심으로서 비중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종목이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랭킹5에서는 세 가지 이슈를 조금 오늘은 깊이 있게 봤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대표, 이세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